앞으로 의료기 쪽에 관련된 노령화,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재활 기계들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시대에서 이제 미래의 여러 가지 신기술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제어 쪽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명 제어기술 이천석 대표님입니다. 이천석 대표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느낀 거는 정말 책을 많이 읽는 그 CEO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책 속에 길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경영을 하시는 분 같았어요. 창이란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서로 이제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창이란 말은 뭐 윈도우, 창문이죠. 세상을 보는 눈은 바로 이게 창문을 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거겠죠. 그리고 이 주력 상품이 바로 터치 모니터였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창을 여는 거죠. 그 아드님 이름도 창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밝힌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를 봤더니 함께란 말을 제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그런 기업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그 대구공고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를 가셔서 LG그룹이죠. LS한전에서 한 16년 정도를 계셨는데 요때 주로 맡았던 일이 그 소위 PLC라는 이런 제어 쪽에 국산화를 담당한 일을 하셨다 그래요. 아마 거의 이게 일본 제품에 거의 수입하는 이런 단계에서 이걸 국산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 끝에 10년 만에 부장으로 승진하셨다고 합니다. 최연소 부장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6년 후에 이제 퇴사하시고 이제 창업을 하셨는데 그 창업하는 것도 보니까 이 98년도에 창업을 하셨는데 98년도는 아시다시피 IMF 경제위기 때죠. 그 경제위기 때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창업을 하셨는데 그 창업 왜 그렇게 그때 창업을 했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어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적 경영에 이런 모범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사무실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청주 하이테크밸리 쪽에 이제 신규 사업을 이제 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98년도에 창명 CST를 설립했는데 요때 그 하게 된 이 배경이 이제 아마 이 98년을 겪은 우리 대표님은 다 아시겠지만 아주 대대적인 구조 조정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감원이죠. 아마 이제 이천석 회장님도 이 감원을 자기 그 관할에 40명 있었는데 30%를 감원하라 그러니까 12명이죠. 근데 그 중에서 7명은 저쪽에 연구소 쪽에 있는 사람이고 4명이 이제 기술 파트에 있는 이 분이라서 그 4명을 잘라야 되는데 그 자른 사람을 어쩔 수 없어서 본인이 직접 그 4명을 데리고 나와서 이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기서 그냥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4명을 자르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창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한 2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축해서 2001년도에 이제 창명제어기술로 법인을 전환, 2000년대 법인을 전환해서 이제 그거로 쭉 성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LG그룹의 이 주요 거래처로서 LG그룹에 이제 납품도 하고 했지만 이게 굉장히 납품이라는 게 기업인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거래처가 확실하다는 건 안정성이라는 특징도 있지만 그 거래처의 최종 그제를 만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횡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장하는 기업들은 처음에 나와서 있다가 다변화 전략을 합니다. 이 거래처를 다양화시키는 거죠. 우리 이 회장님도 이제 오셔서 삼성 쪽도 일도 하고 다른 많은 기업들하고 이제 해서 특정 거래처에 이제 집중되는 거를 이 다양화 전략으로 그거를 이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어 기술을 쓸 수 있는 이제 산업 분야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바이오 헬스 분야고 환경 분야고 이런 이 바이오 헬스 분야 중에서도 일반 건강 쪽도 있고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기기 쪽도 이제 굉장히 많이 큰 시장인데 그쪽을 이제 많이 진출해서 그쪽을 주력 산업으로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어기기와 전력기기,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하고 이제 주요 이런 제품들 이런 제품들을 가서 실제로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다친 사람들 여기 하면 이제 재활 치료를 돕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군요. 이런 전력기기 제어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OEM 제품으로 이런 제품들이 쭉 있습니다. 생산 설비 라인은 이렇게 굉장히 자동화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일반 공정들 절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 개발을 중요시하는 이제 이 제어 쪽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R&D 쪽을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쪽을 이제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에 14종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증도 이렇게 6개의 인증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 커스터머들도 이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이런 생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어려운 상황인데도 매출이 증가했죠. 151억으로 증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증가시키는 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이 아이템과 이 기업의 CEO의 경영 전략이 주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매출 200억을 달성하자라는 건데 이게 달성하는 것이 매출을 달성하는 거죠. 사실 이제 이 이노베이션 프로덕트에서 이런 이 나름대로 기술 혁신도 필요하지만 세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해피 컬처에서 기업의 문화를 이렇게 모든 직원과 함께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이념은 고객 감동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경영 이념은 3T라고 얘기하시더군요. Truth, Teamwork, Technology. 그래서 정직 성실과 팀워크와 그다음에 기술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보천리, 소처럼 이렇게 뚜벅뚜벅 오래 간다. 쉬지 않고 오래 간다. 그러니까 빨리 가진 않지만 오래 간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설립 이후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이 R&D라든지 인재를 많이 채용하고 직원들과의 화합하는 문화들 이런 걸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사람이라고 늘 얘기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써야 되고 인재 확보를 위해서 이제 각 그 고등학교 심지어는 이제 공부생들을 와서 공부를 시켜서 다시 전문대학도 보내고 전문대학 이후에 4년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보내주고 그래서 처음부터 좋은 인재를 데려오다기보다 인재를 데려와서 잘 훈련시켜서 여기서 정착시키게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연구기관과 협력 관계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대학의 많은 교수들하고 이렇게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도 이게 세계 경제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 트렌드 변화를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계시는데 이제 앞으로 이 메타버스라든지 기타 이 가상현실 세계에서 이 필요한 기술들이 말하자면 제어 기술이 정말 많이 필요할 텐데 이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앞으로 이 대응을 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제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헬스 분야와 고령화 사회 관련해서 이런 이 고령자들에 대한 또 운동 장치라든지 환경 이 개선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전략 과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원 복지 상생을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삼겹살 파티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 경연 이런 대회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 노력으로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슬라이드가 하나 없어진 것 같은데, 저런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슬라이드가 하나 없었네요. 이 가마지구의 그 힐레스하임, 죄송합니다. 그거는 다 다음이군요. 아무튼 여기 이천석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당부하시는 것이, 수도권 기술과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이 창업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 회장님이 실제로 창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셨기 때문에 이 창업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알고 계셔서 이 창업을 어떻게 제대로 잘 성장 정착시킬 수 있을지 이런 어떤 협업 관계를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후배 기업에게는 역경지수를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49대 50일, 49는 내게 취하고 50일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4951 원칙을 실천해보자. 충북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봐야 된다. 이 충북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걸 방치하지 말고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데, 이건 지리적 여건이나 인적 여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 기업 경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해야 된다. 이걸 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고난 기질도 바꿀 수가 있다. 원래 이 회장님은 굉장히 내성적인 분이라고 얘기하시더군요. 근데 이 내성적인 거를, 기업인이 내성적이면 굉장히 이 기업 활동하기 어려운 캐릭터죠. 근데 이걸 극복한 거를 두 번의 기회로서 극복하셨다고 하더군요. 한 번은 대공고 간 것도 어쩌면 이제 선생님들이 앞으로 공고를 가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갔는데, 이 사격을 잘 하셔갖고 사격 이렇게 전국 대회에 갔더니 거기 대학생 선배 한 분이, 야, 너 그러지 말고 좀 대학에 가서 좀 더 넓은 세계를 보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대학을 이제 경북대학 전자국어를 갔고, 또 하나는 ROTC 훈련 과정을 갔더니 ROTC라는 것 자체가 지휘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이 어떤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도록 만드는데 굉장히 큰 이 기여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신의 내성적 성격을 기업인에 적합한 외향적 성격을 바꿔서 오늘날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석 회장님이 제가 못다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명제기술 이천석입니다. 지역에서 경상도에서 한 20년 공부하고요. 어떻게 충청도에 오신 지가 벌써 40년 정도 됐습니다. 직장 때문에 이제 LS 지금 일렉트릭인데요. 이게 LG 그룹에 와가지고 R&D 쪽만 16년 정도 하다가 아까 우리 정초시 원장님 뭐 몇 가지 면담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아주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충북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저는 전자공학이고 제어 쪽을 했지만 창업한 이후에 대기업만 계속 거래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답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기술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해서 마침 전량 수입하고 있던 우리 요즘에 관절 재활 기계입니다. 점점점 이 사람이 늙어가면서 노령화되면서 관절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관절 재활 기계를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태양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었는데 마침 우리 다스테크의 금만희 사장이 태양광을 하겠다 그래서 그거 좋다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금 사장이 개발하고 저희가 전자장치를 생산하면서 지금까지 같이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태양의 땅에서 두 아이템에 관련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새로운 트렌드가 뭐냐면 이제 전기차 또 4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 쭉 했었고요. 하여튼 지금 뭐 돌아보면 언제나 우리 위기는 있지만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도전하면 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너무 좋은 그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는 이제 뭔가 좀 그동안에 이제 이루었던 그 기본 시설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기 쪽에 관련된 노령화, 또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재활 기계들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업체들이 점점점 전자화되고 네트워크화되고 지능화됩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기능을 넣은 여러 가지 지금은 이제 아직은 뭐 빨래방의 세탁기 건조기라든지 각 그 빵 가게의 제빵 기계를 자동으로 하는 그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쪽 그 기계업체들을 많이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미래에는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뭔가 여러 가지 자동화 쪽하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시대에서 이제 HMD 디바이스라든지 또 가장 이제 인간이 환경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기하고 물인데요. 앞으로 이제 공기 쪽은 이제 마침 창업 기업이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 놓고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금형 투자하고 생산을 하기로 해서 내년부터 이제 창문형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 또 살균기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IoT라든지 미래 여러 가지 신기술 도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제어 쪽 분야에서 많은 기업들과 같이 협력하면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